네, 지금 현안 질의가 시작될 것으로 질의를 하기에 보이는데요. 앞서서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들을 풀어드리고자 서둘러 현안 질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방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 1분 1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목적도 우리 국방의 한 채 흐트러짐이 없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 질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현안인 만큼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질의보다는 왜 군이 출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명령을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무기는 어떻게 휴대했는지 등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바퀴를 다 도르셔야 되기 때문에 7분에서 5분 정도로 먼저 하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좀 조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아마 1시간 이내 돌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의원님이 한 바퀴를 돌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이 질의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부터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배려를 해드리고 여야 의원님들 순서를 교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조국 근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갑자기 이번 전체 회의가 잡힌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계엄 사령관 한 분만 참석하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저희가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당한 합참 의장, 그리고 이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전 사령관, 방첩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실제 이제 국회로 난입한, 뭐 진입이라고 하기도 뭐한 난입한 707, 그 다음에 1공수, 뭐 이런 단장들 비롯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전 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에도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섭 2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 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허영우 의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책임을 추궁할 만한 또 비상계엄이 어떠한 사전 준비와 또 사후 전개를 거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야 협의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참으로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제3회 긴급 현안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국방위원들께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계엄 대비 계획 문건이 작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계엄 사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계엄 대비 계획, 수행 계획 등 계엄 실행 관련된 국 작성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건이 있다면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그것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본부 계엄과인지, 아니면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인지, 아니면은 계엄사령관 자체인지, 대통령실인지 명확한 계엄 대비계획의 작성 출처와 작성 문건들을 속히 긴급 현안 질문이 네, 의원님들 지금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안 질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방송이나 이렇게 취재진이 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질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자료 제출을 1분씩만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님, 또 조국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국방부에서도 왔고 6시간짜리 우리 계엄사령관도 나와 있는데요. 계엄사령관 6시간. 포고령 1호를 지금 발표한 당사자예요. 그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는지, 검토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검토를 했는지 그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존경하는 그건 박범계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죠? 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포고령 본인이 그거는 작성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포고령 어떤 거 무엇을 참조해서 그저께 포고령이 나왔는지. 네, 조국 의원님 자료 제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인데요. 첫째, 그 국무회의는 반드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회의록은 배석자에게 송부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차관 오셨는데 이미 그 기록은 송부 받으셨어요. 즉 국방부 안에 있습니다. 계엄 관련 회의록 공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합참의장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번 계엄 계획 합참 내 계엄과에서 작성을 했다면 문서가 그 계엄과에 있습니다. 계엄과에서 했다면 계엄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합참의 계엄과에 작성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받았다면 그 역시 합참 계엄과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문건, 계엄과가 작성했건 다른 불상의 곳에서
네, 추미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지금 그 육군참모총장은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불법 계엄을 준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고사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 보기에 창피합니다. 국회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관께 묻겠습니다. 국회를 무장 헬기를 동원하고 완전 무장한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 내란죄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관은 사임을 표명했고 사표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가 아니고 장관 직무대행이겠네요. 예, 장관 직무.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 요구할 겁니다. 이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령관 즉시 보직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아까 안규백 의원님 자료 요철이 없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의원님께서 좀 바쁘시지요? 네, 5분 드릴 겁니다. 예, 조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뭐 그것은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입장은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의견 묻습니다. 뭐 대통령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아니, 본인 의견 묻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서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로텐도홀까지 진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행태는 위헌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하십시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법 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의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또는 국방부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 장관, 그 현재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그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설사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사 계엄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건과 절차 모두 어긴 불법,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인데 법상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그 참모총장 오셨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그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아, 네. 정군 지휘관 누가 회의 때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 사령관은 육군조장 대감방언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 포고문의 문장을 읽어보셨죠? 예,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미국의 또- 육군 참모총장이 포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을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네네. 이거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계엄 상황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 전화기도 없고 하는 곳에서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헌군 들어갔죠? 예, 나중에 뭐 알았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런데 그 특이하게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는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23시 25분에 임명이 되셨어요. 네. 23시 25분에 3월 1시간 전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1시간 전에 임명도 내분이 전인데 1시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계엄군 선관위입니다. 국회는 모른다 하셨어요. 네. 선관위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네. 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네. 나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의 계엄사령소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 총칼을 겨루고 실행을 했잖아요. 포고문을 발표를 하고. 예, 포고문은 제가 확인하고 받은 상태에서 서명하고 내린 게 맞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정치활동에 그 많은 계엄을 이원 위법성을 좀 발표를 했는데 포고령 1호를 보면은 1항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어디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가 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계엄사를 임무를 부여받고 십몇 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문안을 보고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부분도 전문성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엄사령관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당연히 부대 이동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에서 한 게 뭡니까?
예, 당시에는 상황실 구성이 안 돼서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에 계엄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황실을 구성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아니 실질적으로 이 계엄 사령부를 설치를 하면서 사령관, 기조실장 누구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느라고 내려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 난입은 그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좀 이제 그때 합참 마침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토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고 당두대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포고문을 본인 스스로 이끌어내면서 판단을 해도 못했습니까? 무대가 그렇게 떨어집니까? 네.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그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네. 네, 한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훈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등 이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 해인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선배들이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2.12, 5.18 그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해를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말만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게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특전사 707. 예, 707. 네. 예. 707 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럼 병력의 편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예,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또 답변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네.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모르고 했죠.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은 좀 안 됐거든요.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네네, 했습니다. 범법자다.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치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하면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구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라도 과거에 유신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 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활동한 내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국헌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국헌을 문란한다 이 말이에요. 네. 박선원 의원님 드리고요. 한기호 의원님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고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른 회의 있으십니까? 혹시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먼저 드리고 한기호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가 없이 제가 바쁜 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같이 그럼 박선원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예,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계엄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것을 선동이라 했죠. 네, 그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 처음으로 내가 육군 총장 박한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한수 장군이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돼 있죠? 예, 11시부로. 그러면 그 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 발령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몇 시에 봤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비상계엄 10시 30분에 내렸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신문 편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엄신문 편람 합참에서 편 겁니다.
33페이지 겸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겸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엄사원 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사성 장군이 될 때까지 기본 원칙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런 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딱 늘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본부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 사령관 회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때 했었습니다. 지적했죠. 네네. 지난 12월 2일 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 날 올라왔습니까? 계룡대에서. 월요일 날 왔어요? 예, 화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아니 화요일 날 제가 알기로 2일 날 월요일 저녁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3일 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 이침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 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한수 장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김영현 처장과 함께 회동할 때부터 내란 해비 임무가 진행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 되는 걸 안 봤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707 특임대,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네.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철수 명령은 누가 했습니까? 계엄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이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 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지휘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을 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장관의 받았죠? 군사보장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예.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취했습니까? 다른 연락 순서가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잡아가면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아직 못 잡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잡아들일 때까지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 전자자의 뿐만 아니라 국장장관일 때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하시죠? 대통령에게 상대한 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후로 꿈이라도 쓰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의 대답은 아닙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인 출신으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현 시간에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합참 중심으로 대비태세 점검하고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야전 부대 또 전투 부대는 어떠한 경우도 맡은 직분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명에 의해서 행동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인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은 스스로 검토가 돼야 된다.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사항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군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다른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한다는 것을?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지 않던가요? 예, 알려준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국방부로 복귀를 해서 국방부 지통실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받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합참지도실 언론과 바로 이어지는 주요 지휘관서에 때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았어요? 그게 23분경에서부터 한 30분 어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네네. 그날 12월 3일 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국방부. 예. 네, 국방부. 몇 시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예,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몰랐습니까? 예, 그때도 분명한 이런 건 몰랐습니다.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습니까? 장관님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얘기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보고 개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군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장관이 지휘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계엄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보고 하나 이런 거는? 보고 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좀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럼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거기 지하 4층에 있는 작전회의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의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고 군부대가 출동합니까? 계엄군으로?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님께 위임 받았습니까 여쭤봤고,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도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줬습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밑에 이제 계엄사령관이 그런 것도 뭐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부했습니까?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령이 그 내렸고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포고령 이론은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예, 임무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초안을 받은 거죠. 예, 그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예, 또 예. 서명을 했어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씨가 내린 걸로 보이네요. 의료 현장 48시간 복귀는 군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을.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무력화되면은 2단계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 예. 지금 그 계엄사령관 비롯해서 윤석열 씨, 김용현 또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적법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그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대리가 차관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윤석열 씨나 여기 있는 계엄사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다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11.6대 군이 김대규를 다 체포해서 수사했듯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현행범은 현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지금 제가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1년에 진행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 사실관계로 모른다는지 장관 대리인이 차관이 할 얘기요? 차관도 이때 가서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된 모든 지시들이 뭐 장관님, 그다음 계엄사령부 또 실제로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파가 됐고 사실은 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없었는데 하여튼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러면은 강대식 의원님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관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 계엄 선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 후에 국방부에 장관께서는 도착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방부 도착 후에 김용현 전 장관 만났습니까? 예, 그 지통실에 지휘를 하고 계셨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장관 대리께 왜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 직접 소통한 적 없습니다. 아니,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도착했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극소수만 그나마 알고 대부분 모든 다른 우리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뭐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숙지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또 그러면 뭐 당연하게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유도 그러면 지금 대리께서는 모르겠네, 대행께서는. 아마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를 담화문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 선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계엄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타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2월 3일 22시경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날 오후에 현안후 보고 드린 거 한 번 있었고, 지휘통역실에서는 그 시간 조금 지나서 만났습니다. 한 20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시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예. 23분경이었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 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한테 사령관을 지명한 이유는 혹시 참모총장 알고 계세요? 예, 전방 상황이나 이제 군사 관리 상황이 매우 엄중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상이 돼요. 네네.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 계엄의 건의부터 병력 동원까지 이게 지금 계엄 사령관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지금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거를. 이 지시도 그러면 전부 다 국방부 장관한테 받았어요. 전 장관한테. 예, 계엄 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저는 이제 원래 지휘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해야 이게 지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참모총장께서는 무늬만 계엄 사령관이고 모든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행한 어떤 그걸로 이렇게 전부 다 비춰지는데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관련 내용이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 이런 것은 몰랐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포고령 작성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대충 다 예.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건데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봐요. 예, 그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검토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사항실로 지정된 곳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들이 야,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지만 계엄사항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전화 연락이 와서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게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이거 그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요건이 불충족하고 충분하다. 보통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낮게만 이야기하세요. 동의한다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절차상에서 아까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됐던 것들은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고 거기에서 아마 조치가 이루어져서 제가 전임 장관님하고 소통했을 때는 전임 장관님께서는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명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도 네. 당연히 명령이라는 것은 강대식 절차가 의원님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법상 저희 상임위를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제가 의원님들 중지하고 본회의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간사님들 협의해서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민석 의원님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하여튼 다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이 군이 무장 헬기를 동원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규정한 폭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을 수행했다라고만 얘기하면은 이 불법한 명령 중에서도 가장 최고수의 불법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단순한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명령 수행뿐입니다. 하는 것으로 전혀 면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급장을 단 군인으로서 지금 계급장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계엄법과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계엄법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마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도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마비됐다. 그 근거를 국회 예산 탓을 대고 민주당 탓을 댑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바로 이 계엄군이 진입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국회라는 걸 증인은 우리 육군참모총장 언제 알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가 국회라는 네.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국회가 목표라는 걸 몰랐습니까? 예. 기관도?
네, 그 화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국회 경찰이 많이 그럼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했습니까? 명령 하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르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명령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습니까? 예, 날짜 수정 건의드리고 사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나는 서명하는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엄은 병력 이동이에요. 병력 이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병력 이동이 이루어지면 내란죄가 성공하는 겁니다. 병력 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 제 머릿속에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가 여기 국회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명령에 따라 들어온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모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라고 듣고 있어요? 구두 명령을 이제 뭐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주변에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구두 명령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내렸다. 예, 그 부분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차관은 몰랐다이고요, 배제됐다이고 논의기구에서 육군참모총장 본인은 그냥 시간만 수정했다, 몰랐다라고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수아비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후에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지휘권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이 없어서 명령 하달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자, 불법 명령에 동원된 군인들이 내란죄에 동원된 역사가 우리가 있어요. 바로 5.18이 그랬죠. 기관은 역사 공부도 안 하십니까? 현대사도 모르십니까? 기관의 서명 하나에 국민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많은 생명이 다칠 걸 고려해서 군 병원을 미리 비워뒀다라는 것도 이 문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처음 듣는데 좀 답답하긴 한데 그때 명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임무를 최대한 최선을 그러면 기관이 아는 것은 간첩이 국회가 간첩에게 점거당했습니까? 폭도에게 점거당했습니까?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폭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법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상황 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신 겁니까? 국회는 예산 심의를 12월 10일까지 하기로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 마비되고 사법이 마비됐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오셔가지고 체포됐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군을 여기 국회 경내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병력 이동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배제됐다는 자체가 또 불법인 거예요. 계엄 요건의 불법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불법뿐만 아니라 병력 이동 자체가 계엄사령관의 직업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황 의원님, 제가 좀 놓쳤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김민석 의원님 최고위원을 좀 하시니까 김민석 의원님 드리고 또 우리 황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차관하고 총장 간단 단답으로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지금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준전시입니까? 예, 정전 상태. 아니, 지금 전시냐고.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네네네. 장난으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차관 전시입니까?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니요. 간단하게. 예, 아닙니다.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예, 아니요. 차관. 빨리. 지금 질문하신 치안 부재 상태냐 아니냐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치안 보전 상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아니죠. 그 차관한테 그리고 두 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김영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특검과 앞으로 국회에서의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우리는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가 다 단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계엄 과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국방부와 예하부대 어떤 부대에서도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 이동, 은폐와 관련된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본인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네. 상식적으로 육사 다니면서 배운 거 말고 이번에 계엄사령관 된 이후에 지금 보면은 국회 간 거, 선관위 간 거, 그다음에 언론기관 접수한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자, 제가 잠깐만 됐어요. 아냐 모르냐면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은 후에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 또는 특별히 구도로 가이드라인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고령 관련된 1호. 포고령 말고 또 통상 우리가 갖고 있는 편람,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박근혜 때 우리 확인되는 예들 어떤 실행 계획 이런 거 외에 예. 각종 가이드라인 또는 접수 계획 등등 관련해서 어떤 거든 일체의 서류가 하나도 예, 예.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받은 계엄사령관 지휘로서의 계엄 행위는 모두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의 구상에 의해서 실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내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계통과 상관없이 예하 부대장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 감찰을 요구하고 해당 수사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적정한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 아니요.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바로 하세요.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면 본인이 다 책임질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명령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밑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명령이니까 행해야 됐다라고 답할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한 반란 행위 내지는 위법 행위 내지는 계엄사령관의 계통도 통하지 않은 군 내부의 기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냐 안 하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죠? 간단하게. 그거는 잠깐만. 다음 두 가지 네. 답하세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명령 계통 수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들의 창의적인 명령 어떤 계엄 수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겁니까? 1번입니다. 권한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 말고도 어떤 부분으로부터 명령이 내려갔다고 본다. 네네네. 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내려갔다고 본다. 본인들의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1번은 다른 명령 계통이 있을 것이다. 2번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 1번입니다. 1번. 다른 계통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죠? 법상. 법상으로는 그 전국 비상계엄에 장관? 있는 장관님 뭐 이렇게 됩니다. 장관 아니면 대통령?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김영애 씨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김영애 씨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장관하고 총장 둘 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감찰하고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오후까지 다 제출하세요.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군 내에서.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어제 그 계엄이 없었으면 오전 10시에 언론사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우리 군의 병사들 또 부사관 장교들을 위한 군 복지, 급여 체계 이런 쪽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계엄군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돼 버렸어요. 참 참담해요. 언론사와 국회는 군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그 시간에 군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두 분 보니까 전혀 뭐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법과 절차에 또 국익에 맞는
그런 명령만 받는 거지 잘못된 명령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이 적법한 건지 적법하지 않은 건지 참모총장이면 우리 군의 최고 수장인데 따져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적법한 게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장태환 장군 아시죠?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군인이죠. 그럼 사후라도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용기이고 정의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진정성 있게 수행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역사에 다른 소리를 안 듣습니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지금 보니까 뭐 장관은 이미 도망간 것 같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해당 군 지휘관인데 이거에 대한 직무 정지를 참모총장이 할 수 있어요? 차관이나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예. 직위 해제까지는 아니어도 직무 정지는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장관의 권한에서 만약 그 관련 사항이 직무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거 빨리 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검토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 차관이 느끼시는 최초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장관입니까? 예, 비상계엄은 장관이 대통령님께 건의한 거로 건의라는 게 국무회의에서 예. 국방부 현안이라서 건의하는 게 있고 네네.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국방부 현안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까? 예,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관은 그거 모르신다는 거죠? 정보를 갖고 그러면은 예. 우리 그 참모총장님 이 계엄이 실패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왜 실패했어요? 아니 하면은 그냥 다 장악하고 언론도 다 장악하고 해가지고 반국가 세력도 처단하고 척결하고 예? 다 그거 해야 될 거죠. 국정농단 세력 다 척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엄 사령관이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실패했던 이유는 알 거 아닙니까? 예, 급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계획 대비는 안 되는 걸로. 군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네, 말을 안 되게 아니라 잘 이렇게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로 좀 느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뭐가 좀 네네네. 12.12나 군사 쿠데타 하듯이 정광석가처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았습니까? 뭡니까? 그게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예? 왜 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도 대충 정치인이면 그래 뭐 이렇게 조금 뭉퉁거려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아 그런데 이게 또 해제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실패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 제가 이게 왜 엄청난 부적법하고 법 위반을 어겼는지는 요 다음 질의 때 제가 설명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하시고 황 의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허영 의원님, 예, 두 분이 이름이 두자여가지고요. 네, 두 분이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고 사변도 안 일어났고 치안 공백색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조건 중에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행정과 사법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입법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 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 권한대행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법령 문건까지 숙지를 못했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숙지했습니다. 총장님. 예, 저도 차후에 알았다. 예, 좀 전에
좀 전에 장관 권한대행이 군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장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언제 그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까? 예, 제가 지휘통제실 들어가고 국회 진입하는 저 허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제 회의를 본회의가 개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리를 하고요. 지금 4분 남았는데 이따가 개의해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의원님들 발언 드리는 거는 뭐 다 보장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실장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해야지. 맞습니다. 본회의 중에 개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그래서 그래서 허영 의원님 저 이따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